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네 번째 시간 국어의 음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국어의 자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아 만들어진 소리를 말하고, 자음은 혼자서는 발음할 수 없는 음운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조음 방법에 따라 우리가 자음을 나누면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막은 자리를 터뜨려서 내는 소리를 말하고요. 마찰음은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찰음은 공기를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서 내는 소리를 말하고,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서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음은 혀끝을 윗잇몸에 대었다가 떼거나 혹은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 내보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조음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자음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양순음, 윗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나는 치조음, 혓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경구개음, 혀 뒤와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연구개음, 그리고 목구멍 사이에서 나는 후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의 색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면 가장 약하게 발음하는 예삿소리,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게 발음하는 된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세게 발음하는 거센 소리가 있다고 했고요.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소리는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가 이렇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 계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에서 음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국어의 음절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국어에서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제약이 있는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절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음성과 음운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음성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음절입니다. 그래서 음절은 우리가 실제로 소리를 내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찾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절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음입니다. 국어의 음절은 반드시 모음이 필요하고, 모음은 자음이 없어도 그 혼자서도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자음은 혼자서는 절대 발음할 수 없고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하는 음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는 기역과 아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기역은 뒤에 아가 없으면 혼자서는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역은 음운은 될 수 있지만 음절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는 앞에 기역이 없더라도 혼자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음운인 동시에 음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음과 모음의 차이점을 잘 알 수 있겠죠? 기역은 혼자서는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음운으로서만 기능을 하고, 아는 모음인데 혼자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음운과 음절의 기능을 모두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국어의 음절은 크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소리가 합쳐져서 음절을 이룹니다. 자, 이걸 우리가 삼성법이라고 하는데요.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가지 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중성은 반드시 필요한 음문이고요. 초성과 종성은 반드시 필요한 음문은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중성만 가지고도 우리가 음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이 오고 중성에는 모음이 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이라는 음절이 있다고 하면 이 실이라고 하는 음절은 시옷, 이, 리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시옷은 음절의 맨 처음에 왔기 때문에 첫 소리 혹은 초성이라고 하고요. 이는 음절에서 가운데 왔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하고 혹은 가운데 소리라고 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가운데 소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을은 맨 끝에 오기 때문에 종성이라고 하고 혹은 끝소리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어의 음절은 세 개의 소리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중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초성과 종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음운입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의 음절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음절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모음을 갖고 있는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절의 수는 그 음절이 갖고 있는 단모음의 개수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은 표기상 글자 수와 음절의 수가 일치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구리라고 하는 음절이 있으면요. 이 개는 기역 에, 구는 기역 우, 리는 리을 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이 모두 모음을 하나씩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구리는 세 개의 음절인데 이 세 개의 음절 안에는 반드시 단모음 세 개가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기할 때는 개구리 이것을 각각을 한 글자로 우리가 표기합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3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자 수와 음절 수는 일치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에서 몇 음절로 쓰시오라고 하는 것은 몇 글자로 쓰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음절로 쓰시오라고 하면 그건 곧 3글자로 쓰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음절의 유형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가운데 소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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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이 모음들은 음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나머지 여기에 있는 초성들은 초성이나 종성에 오는 이 자음은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절의 유형은 4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 두 번째,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세 번째,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네 번째,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라고 하는 음절은 오라고 하는 이 모음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에 해당합니다. 다음 고는 기역과 오로 이루어졌는데 첫 소리에 초성 기역이 오고 가운데 소리에 오가 왔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입니다. 다음으로 아는 아가 모음이고 니은이 자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는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지는 음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이 이응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뒤에 음절의 제약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이라고 하는 음절은 기역, 아, 이응,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을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음절의 유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발음한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은 곧 음운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음운이 발음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이 풀을 뜯어 먹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발음하기 전, 그러니까 음운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자,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이,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다, 그리고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을, 그리고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말, 풀, 그 다음 뜻, 먹, 는이 자음과 모음으로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100%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음절의 유형을 찾을 때는 실제로 발음한 형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장을 실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음절의 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풀을 뜯어먹는다를 말이 물을 풀을 뜯어먹는다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할 때는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마, 리, 푸, 뜨, 더, 다가 되고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를, 멍, 는이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실제로 발음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발음 전과 발음 후에 음절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근, 것, 뜰, 를, 위, 한, 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음절의 유형을 찾기 위해서는 오른쪽과 같이 실제로 발음한 것을 적은 후에 여기서 이렇게 음절의 유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서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위가 있고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자, 뜨, 시가 있고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근, 것, 를, 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음절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반드시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본 다음에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절의 제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일종의 규칙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음절을 이룰 때 자음이나 모음의 개수라든지 또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결합 방식에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의 초성에는 이응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초성의 이응은
표기상의 이응일 뿐이지 절대 음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라고 하는 음절이 있으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이 음절이 이응, 우로 이루어져서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응을 자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를 모음으로 보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국어의 초성인 이응은 자음이죠. 자음인 이응은 초성에서 절대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응도 유성음이고 우도 뒤에 오는 모음도 유성음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어서 발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음운의 개수를 셀 때도 이 우는 음운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 것이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어의 대표적인 음절의 제약에는 국어의 한자음의 초성에는 절대 니은이나 리을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규칙을 두음법칙이라고 하죠. 이때 두는 머리 두자고 음은 소리 음자죠. 이 말은 곧 단어의 맨 앞에 올 수 없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력사. 자, 원래 이 왼쪽에 있는 이 력이라고 하는 한자는 말이죠. 원래 발음이 리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알아보기 위해서 벽에 거는 종이를 뭐라고 하죠? 달력이라고 하죠. 달력. 그래서 우리가 달력할 때 이 력과 이 력살 때 력은 모두 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이 력이 단어의 앞이 아니라 뒤에 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맨 앞에 올 때에는 이 리을을 발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력사, 레절 이거는 발음이 되지 않고 역사, 예절처럼 리을이 탈락한 상태로만 발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두음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는 우리가 남녀 할 때 우리가 이 녀죠. 그래서 이 녀라고 하는 이 한자는 단어의 앞이 아닐 때는 발음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단어의 앞에 올 때에는 이 니은이 발음되지 않고 여자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대도 마찬가지죠. 뉴대도 한자어고 초성에 니은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유대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두음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국어의 초성에는 자음이 2개 이상 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어두자음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국어사 시간에 배울 건데요. 단어의 맨 앞에 자음이 2개 이상 오고 이것을 각각 발음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국어의 현대 국어에서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자음은 혼자서는 발음할 수 없고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만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초성에는 자음이 2개 이상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어권의 우리가 영어와 유사한 언어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하지만 국어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어에 스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S라고 하는 자음과 P라고 하는 자음이 연속해서 올 수 있고 또한 실제 발음도 S와 P를 모두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스팸은 1음절의 단어죠. 하지만 이 스팸을 한국어로 발음할 때 시옷과 피읍을 연속해서 발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옷이 뒤에 모음이 없이는 발음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SPAM을 국어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 CO 뒤에 모음을 넣어줘야만 우리가 발음도 할 수 있고 표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발음은 실제 영어 발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초성에서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가 없고, 그 이유는 자음은 반드시 뒤에 모음이 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구개음 뒤에서는 우리가 반모음 2죠.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올 수 없습니다. 자, 경구개음 저번 시간에 다 배우셨죠? 자, 사람의 발음 기관 중에 혀를 뒤로 넘겼을 때 닿는 입천장, 약간 딱딱한 부분의 입천장을 경구개라고 한다겠죠? 자, 그럼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국어의 경구개음에 해당하는 자음에는 뭐가 있죠? 다 배우셨죠? 자, 뭐뭐 있나요? 지읒, 그 다음 쌍지읒, 그 다음 치읓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읒, 쌍지읒, 치읓 뒤에서는 절대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 요, 유, 혹은 예, 이러한 이중모음이 뒤에 올 수가 없고 단모음으로 발음됩니다. 즉, 경구개음 뒤에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오게 되면 그 반모음이 탈락해버린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유는 이 경구개음과 뒤에 오는 반모음 2가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아마 탈락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처는 절대 여로 발음되지 않고 어로 발음되고, 쪄서에서 여기도 잘못됐네요. 여기가 우리가 여인데요. 쪄서에서 이 여도 저희가 어가 아니고 여입니다. 자, 여로 발음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어로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국어의 초성에 자음이 오게 되면 뒤에는 이중모음 의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음가대로 발음되지 않고 모음 이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늘리리, 여기 지금 니은 다음에 반모음 의가 왔죠? 그러면 이 의가 발음이 안 되고 밀리리, 이렇게 이로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희망도 초성에 자음 히읗이 온 뒤에 우리가 이중모음 의가 왔죠? 그러면 의가 발음이 되지 않고 이로 발음이 된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성에는 끝소리죠. 자음이 7개만 발음될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이 되고 7개가 아닌 자음은 7개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데요. 이를 우리가 음운 변동의 규칙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빛이란 단어가 있으면 이 받침의 지읒이 발음이 되지 않고 이 7개 중에 하나인 디귿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원래 받침이 키읔이지만 이 키읔도 발음이 되지 않고 7개 중에 하나인 기역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성에는 자음이 하나만 발음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음운 변동을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받침이 지금 2개가 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되지 않아서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탈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발음할 때 받침이 리을 기역으로 2개지만 이 자음 뒤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 리을이 어떻게 된다고요? 탈락해서 히읗
기억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국어의 음절의 제약에 해당하는 현상입니다. 자, 대단히 수고가 많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절이라는 건 뭐라고요?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우리가 음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음은 음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리이기 때문에 모음은 그 자체가 음절이 될 수 있고, 자음은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고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어의 음절에는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소리를 이루고요.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이 오고, 그리고 중성에는 모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어의 음절의 수는 그 음절이 가지고 있는 단모음의 개수와 일치하는데요. 이 말은 곧 이 국어의 음절 수가 곧 그 음절을 이루고 있는 모음의 개수와 일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음절의 수는 글자 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 수를 음절 수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국어의 음절의 유형에는 모음, 자음 플러스 모음, 모음 플러스 자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다음으로 국어의 음절이 가지고 있는 제약은 국어의 자음이나 모음이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을 말하는데, 첫 번째, 국어의 초성에는 이응이 올 수 없고 이는 초성에서 이응을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어의 한자음의 초성에는 니은, 리을이 올 수 없는데 이걸 두음 법칙이라 한다고 했죠. 다음, 현대국어에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하지 않고 이 말은 곧 초성에는 자음이 2개 이상이 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구계음 뒤에서는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올 수 없다고 했고요. 만약에 초성에 자음이 오게 되면 이중모음 의가 중성으로 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성에서는 자음이 7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만 발음될 수 있고, 이 7개 해당하지 않는 받침이 오면 7개 중에 하나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성에서는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고, 만약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경우 하나만 발음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국어의 음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특히 우리가 음절의 제약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배울 음운의 변동 규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절의 제약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